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문제죠. 쌤이 이거 다시 부연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봅시다. 쌤, 이거 좀 지워버릴게요. 너네, 쌤 말을 갖다가, 이제 이거 갖다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면요, 뭐라가 돼 있냐면,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 원뿔 안에 원기둥을 내가 이렇게 넣을 거야. 내접을 시키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된대. 부피가 최대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그럼 내가 여기서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기둥의 부피는요, 밑면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요, 높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는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변수가 두 개야. 반지름하고 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좋아. 내가 문제를 구하면 그럼 내가 풀어보자. 그럼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놈은, 자, 원뿔이니까요. 이렇게 수술을 내리면, 요게 밑면에, 밑원의 중심에 이렇게 수술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수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으면, 내가 이걸 I라 하자. 이게 원기둥 반지름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아까 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렇게요. 그치? 변수가 두 개야. 변수가 두 개라고 두 개. R하고 H야. 그럼 우리는 무슨 뜻을 해야 되냐면 이 R하고 H를요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H를 R로 바꾸든가 R을 H로 바꾸든가. 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이야. 그러면 그럼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부피가 최대화 돼야 돼.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내가 파이 r 제곱 h예요. 이게 부피예요. 요게 부피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최대 최소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고등과정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2차식이 주어지면은 난 그걸 좀 안전적으로 해요. 다음, 내가 주어진 식 자체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요. 그러면 그것도 즉 2차 함수도 아니고 역수관계도 아니야? 그럼 우리 미분한다고요. 왜? 미분을 구해가지고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찾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활용해서 너네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활용이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뭐냐면 식을 세워.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세워. 어차피 난 미분할 거야. 그러면 식을 세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범위예요. 반드시 범위예요. 활용 범위를 안 줍니다.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전 범위에 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는 막 극값을 찾을 거야. 그럼 그게 극대냐, 극소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를 막 결정할 거라고요. 이 개념으로 흘러가야 돼. 그러면 일단 먼저 식을 세우자. 식을 세운 다음에 내가 범위를 설정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가 한번 해볼게. 그럼 현재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야. 그럼 현재 이 부피식이 파이 제곱 H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잠깐만. 이 큰 원뿔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뭐가 나오면 R의 범위가 나와요. R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범위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내가 R을 변수로 잡자. 그럼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해? H를 R로 바꿔줘야 돼요. 요겁니다. H를 R로 바꿔줘야 되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는 지금 R도 있고 H도 있으니까 어차피 파이는 상수니까 상관없어요. 3.14라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쓸 거냐? 기억해. 뿌리지. 뿌리야. 뿌리면 닮음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A야. 요게 O야. 자, 쭉 꺼가지고요. 내가 얘를 B 잡고 얘를 C 잡을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직각삼각형 AOB와 그 다음에 요걸 D 잡을게. 직각삼각형 DCB는요 닮음입니다.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h라는 문자를 r로 바꿀 수 있는 식을 저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 뿔 나오면 얘가 어떤 뿔은 상관없어. 뿔 나오면 무조건 닮음이야. 뿔 나오면 원뿔이든 사각뿔이든 뭐든 간에 뿔 나오면 닮음입니다. 이런 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쌤 이걸 푸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먼저 가장 정석적인 풀이는 뿔입니다. 닮음입니다. 해볼게.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삼각형 내가 AOB와 삼각형 AOB와 삼각형 DCB는 닮음이다. 그치? 그러면 AO에 해당되는 길이가 3이야. 3대 AO의 대응변이 DC니까 H는 다음 OB에 해당되는 길이가 1이야. 그때 CB에 해당되는 거다. 잠깐만 봐봐. 닮음이잖아. 1에 해당되는 게 OB야. 그럼 OB에 대응되는 게 CB야 돼. 그러면 CB 길이는 얼마야? 1-R로 잡아야 돼요. R이 아니에요. 1-R이에요. 그래서 얘는 1-R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H는 3의 1-R. 그래서 H를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시 볼륨은 파이 R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R이라는 식이 되고 R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식만 만들고 범위를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 이런 거다. 이게 첫 번째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쌤, 저희가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근데 요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식의 풀이에서는 내가 H란 문자를 R로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두 번째 방법 해볼게. 다른 방법 써볼게. 이렇게 나왔어. 너네 그 고1 때 했던 겁니다. 좌표축을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봐. 얘를 X축으로 설정하자. 그러면 요 AO를 Y축으로 설정하자. 이렇게. 그러면 점 A 좌표가 얼마니? 점 A 좌표요. 0,3이겠죠. 점 B의 좌표가 얼마야? 1,0이겠죠. 그러면요, 나는 직선 AB의 직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3이 돼요. 기울기가요. Y좌표는 얼마야? 3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AB요.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식이 얼마냐면 Y는 기울기가 -3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러면 H에 해당되는 게 점 D의 Y좌표라는 거 이해가? 아니. 이렇게 보자. 자, 점 D 좌표 찾자. 점 D 좌표. 얘들아, 점 D 좌표. 점 D의 X좌표가 얼마야? 점 D의 X좌표요. R이죠. 그러면 Y좌표는요? 대입하면 되잖아. -3R 더하기 3이에요. 이게 H입니다. 이거 정리해보세요. 3 빼기 3R 3 빼기 3R 똑같은 식 나와요. 이해가요? 그래서 저렇게 구해도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웬만하면 닮음을 써라. 닮음 정석점 풀이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들면 요것처럼 좌표 설정해가지고 직선의 방식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점 D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얘가 R, -3R 더하기 3인데 여기서 H라는 길이가 바로 -3R 더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범위에 나왔잖아.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파이 지금 R 제곱 곱하기 3 빼기 3R이 되고 그러면 얘는 파이 가로 열겠습니다. 3R 제곱 빼기
지금 3R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건 알아도 내가 최소수 문제를 풀잖아. 푸는데 범위를 구하는데 지금 질문이 뭐야? 최대야 최소야? 최대죠. 최대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 반드시 극값 한 개만 줘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소수 정리는 총 세 가지입니다. 주어진 범위에 극대, 극소가 다 있어. 그럼 난 몇 개 구해야 돼? 네 개 다 구해야 돼? 극대값, 극소값, 양쪽 경계값 이렇게 해요.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주어진 범위에 극값이 한 개가 있고 그게 극대야. 그러면 극대값이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양쪽의 그 범위에 있는 경계값, 그 범위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더 작은 게 최소값이 돼요. 주어진 범위에 극값이 한 개인데 그게 극소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극소값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값 중에서 더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대를 원해.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있는 거 여기. 이거 딱 미분해봐봐. 이 주어진 범위에서 극값 한 개만 나와요. 한 개 나오고요. 그건 무조건요. 최대지 극대예요. 진짜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써먹으세요 이거. 막 두세 개 안 준다.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이 문제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써먹으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 해볼게. 자, 미분하겠습니다. V 프라임 하게 되면 파이에 지금 6R 빼기 9R 제곱이 돼. 그러면 파이에 내가 3R을 끄집어 내면 2 빼기 3R이 나옵니다. 그럼 잘 봐. 요게 미분한 놈이야. 얘가 0되는 R이 얼마야? 0하고 얼마? 3분의 2지.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는 그 값이 얼마 나와? 3분의 2만 나와. 근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항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블록 그리면 얘가 0을 지나고 3분의 2를 지나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근데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입니다. 미안. 최고차항 계수 음수입니다. R 제곱 음수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 나와요. 이렇게 해요. 하자. 프라임이 축을 지날 때가 그 값이야. 접하거나 지나지 않으면 그 값이 아닙니다. 됐지? 자, 지난다. R에서 위로 지나. 극대, 극소야. 극소. 위에서 R로 지나. 극대.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3분의 2가 위에서 R로 지난다고요. 극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3분의 1 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구해요. 알겠죠? 그러면 민면의 반지는 얼마다? 3분의 2예요. 질문이 민면의 반지름 구했으니까. 알겠어요? 아니요. 질문이 민면의 반지름이에요. 최대가 되는 민면의 반지름이에요. R이에요. R. 질문이 R이에요. R.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2. 만약 그때 부피를 구하려면 이 부피식에다가 얼마? 3분의 2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 문제입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마플 아까 질문 있죠? 진짜 급한 것만 한두 문제만 하고요. 쌤이 진도 나갈게요. 난 도무지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질문하세요. 몇 페이지일까? 아, 몇 번? 몇 번 할까요? 17번, 유형 17번. 유형 17번요. 뭡니까? 이 절대값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있잖아. 봐봐. 우리가 절대값에 관한 식 갖다가 너네 1학년 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우리가 식으로 절대값을 보기 위해서는 범위를 쪼개는 겁니다. 범위를요. 범위를 쪼개는 겁니다. 범위를 쪼개가지고 내가 이거다가 두 개씩을 나타낸 다음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절대값은요. X축 아래에 있는 거 그냥 뒤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
네. 너무 어렵게 하지 마. 어렵게 하면 이거 한두 것도 없이 어려워. 맞잖아? 그러면, 야, 진짜, 어차피 어려우면, 나도 못 풀고, 지도 못 풀고, 다 못 푸는 거야. 그냥 냅둬. 그런 거.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범위 있으면 풀자 이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딱 이렇게 부분에,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보면,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내가 뒤집어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에서 절대값이 간다면은, 내가 양수인 범위와 음수인 범위로 나눠서 보겠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해볼까? 이 유형에서. 7번이에요. 요거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 그때 G2를 구하래.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gx를 정의했어. gx는 그놈을 절대값을 씌운 함수랍니다. 일단 된 거야. 자, 그럼 하나 봐봐. 내가 이걸 식으로 풀 것이냐, 그래프로 풀 것이냐는 요걸 보고 얘기해야 돼요. 할게. gx는 절대값 씌운 함수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1과 g'1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gx는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식이 없잖아. 식이 있어야 내가 식을 뭐 범위를 쪼개든지 나누든지 할 거잖아. 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문제를. 해볼게. 조건 볼게요. 일단 절대값 씌운 함수입니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미분이 가능한 것과 극소라는 것을 쌤 이제 구분할 거야. 잠깐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연속인 함수인데 미분이 불가한 놈을 봤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뾰족값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미분이 불가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만약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프 개형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해요. 그쵸?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야.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했죠. 너네가 어떤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극값을 항상 기준을 뭐로 잡고 있어?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착각이냐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극값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극값의 정의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있으면 극값이야. 그러면 높이 있으면 극대, 아니면 아래에 있으면 극소가 되는 겁니다. 얘는 미분은 불가해요. 하지만 얘는 극대예요. 이건 미분 불가입니다. 하지만 극소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은요. 이런 놈들은 아니란 뜻입니다. 일단 1에서는 있는 게 없어. 이 말이야. 그리고 G1과 G'1이 같답니다. 이 말에서 그럼 잘 생각해봐봐. 원래 함수값하고 미분하는 함수값하고 같대. 그 말이야. 그 다음 잠깐만요. gx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 보이지? 1 보이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gx라는 말은 극소를 가지니까 내가 요걸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서 0이 됩니다.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서 0이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니까 다시 위로 갈게. G1과 G'1이 같대. 그럼 잠깐만 있어봐. G'1이 극소로 간대. 얼마야? 다시 G' 이 말이 이 G'1이 얼마나 뜻이야? 0이라는 뜻이에요. 0이에요. 0. 0이에요. 그러면 G1도 얼마야? 0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들아, 너네가 어떤 식에다가 1을 딱 집어넣는데 0된대. 무슨 말이야? 지우야, 1 집어넣었어. 어떤 식에다가 0이 된대. 무슨 말이야? 그렇죠.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 말이 x-1을 갖는다. 근데 gx도 x-1을 갖고요. g'도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알아야 된다 이거. 이 말이, 이거는 gx가 x-1이라는 인수를 갖는 겁니다. 왜?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g'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은 gx는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미분해도 x-1을 미분해봐봐. 그럼 x-1이 또 있다고, 그 안에. 그래서 이 조건이 이 말 뜻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얘를 미분했으니까, 자, 봐봐. 이것도 할 게 많네요. F'이야. 최고점 계수 얼마야? 4. 그럼 G'도 최고점 계수 4인 거야. 4인 거야. 그래서 1을 주는 거야. 저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G'X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4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로 돼 있네요. 다시 할게요. x 마이너스 1. 요런 개념입니다. gx가.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요. 그쵸. 근데 저때가 쉬운 거잖아. 이게.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런 것도 어떻게 미분은 불가하지만 얘는 극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근데 위에 다시 얘기하면 그럼 1에서는 이런 건 아니란 뜻이야. 1은 아니래. 1은. x가 1에서는 이런 모양은 아니란 뜻이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치? 그러면 1은 아니야. 분명히 지금 g'x가 요렇게야. 그러면 1에서는 미분이 불가한 지역은 아니래.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미분은 불가한 뜻이죠. 봐봐. 선생님, 아니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마이너스 1과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말하고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1을 말고 만일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1도 미분이 가능하다 언급을 합니다. 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미분이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괜찮나? 그래서 지금 gx가 이런 인수를 갖는 거야. 그럼 정리해 볼게. 4차함수죠? fx를 그려볼게요. fx를. 그러면 fx를 그리면 fx를 그려보면 지금 무슨 말이야? x가 1에서 얘를 들고 있어. 그 접해. 그 다음은 0하고 마이너스 1은요. 지나야 돼요. 즉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잖아. 최고차함계수 양수죠. 지나고 접하는 놈이에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다시 해볼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 왜요? 자, 이게 fx야. 그럼 gx는 뭐야? 얘의 절대값을 씌우래. 절대값 씌울게. 그러면 절대값이 뭐라고? 현아, 그래프에서 절대값이 뭐라고?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리면 된다.
올렸죠. 그러면 미분 가능 불가. 미분 불가. 미분 가능 불가. 미분 불가. 뾰족하니까. 그러면 잠깐만 극대극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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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극소죠. 잠깐만요. 그 값은 그 주변에서 가장 끝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봉우리냐 계곡이냐야. 그게 그 값이야. 접하고 말고 왜 생각을 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GX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 GX란 그래프는. 그러면 나가 말이 돼. 극소, 극소, 극소. 일단요. 왜? 그래서 잠깐만 다시 가볼게. 이게 fx가 돼야 돼. 이게 fx가 돼야 되고, 그러면 gx는 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게 gx야. 여기 gx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극소, 0에서 극소, 1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가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된 거예요. 이 말입니다. 네, 요게 그래서 요게 fx예요. 요게 요따로 생겼습니다. fx가. 괜찮니? 그러면 식을 세우면 되겠지? 식을 세울게. 그럼 식을 세우면 fx라는 건 최소한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질문이 g이거든? g이다? 그러면 g 함수는 아까 다시 얘기하면 g 함수가 이거라면 요렇게 된 거야. 그럼 g가 여기 있지.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g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똑같은 부분이잖아. 양수니까. 그러니까 g2는 f2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g 값은 f2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f2가 곧 g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3, 2, 1 그래서 얼마? 6 되겠네요. 질문하십시오. 있잖아.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가지고 너네가 다 이해한다는 생각 나는 안 한다. 듣고 들으세요.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너네 결판나는 건 어차피 수능이잖아. 그리고 내신 잘 챙겨. 그러면 돼. 다 몰라도 돼. 이거 이해하는 것과 내신 잘 챙기는 건 솔직히 별개예요. 요거 이해하는 건요 수능 쪽입니다. 네. 아닌 말로 우리 내신은 외워도 되잖아. 아닌 말로 맞잖아. 그 딱 범위 안에서만 내가 문제 다 하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이해해주면 난 좋고요. 네. 난 이해해주면 좋고요. 해야 돼. 해야만 어차피 너네 이거 터프잖아. 맞잖아. 나중에 3학년 되면 싹 다 이런 식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내가 처음부터 이거 다 할 수는 없다 맞지? 하나 이해하고 또 담아두고 하나 이해하고 담아두고 그렇게 하는 거야. 뭘 도리도리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한급 중에서 이런 거는 담아가야 돼. 이게 왜 0이다. 이게 왜 0이 0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0이다. 그러면 g1도 0이고 g1도 0이란 말은 x-1이란 1의 제곱이라는 수를 갖는다. 이렇게 해요. 왜? 여기서도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식은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아니 다르게 설명해도 돼요. 근데 쌤 그냥 그래프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프라임 이 풀이는 그냥 프라임을 푼 거예요. 프라임을 푼 겁니다. A 값 얼마? A 값 얼마? 4라니까. 최고차항수 1이잖아. 그 미분하면 4가 내려올 거 아니야. 써먹는다 진짜로 써먹는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터프고, 그러면 위에 보면 그러면 노멀하고 이제 다른 문제 대표 문제하고 있잖아. 이제 이거 갖다가 아까 절대값 씌웠으면 결국에 그래프 개요는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하고 극값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분이 불가하더라도 극대 극소가 존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은요. 유형 18번이요. 잠깐만요. 유형 18번. 이건요. 오늘 내가 이거 건드리면요. 진도 하나 못 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요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하든지 해가지고 요거 쌤이 조금 분설명을 좀 해줄게요. 요거 어려워요. 이거 내용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쌤이 왜냐면 진도를 빨리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쌤이랑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하고 비율관계를 됩니다. 비율관계 한 다음에 요거 하잖아. 진짜 쉬워져요. 갑자기 쉬워져요. 비율관계를 해버리면. 네. 근데 처음에는 비율관계 없이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도 빨리 나온 다음에 쌤이 비율관계를 해줄게요. 근데 비율관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면요. 이게 혹시 수월합니다. 문제가. 네. 문제가 많이 수월합니다. 요 부분은 아마 너네 설명서 답지를 봐도 뭐야? 막 이런 느낌일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연아, 요거는 우리 그때 하자. 조금 시간 좀 여유 가지고 하자. 알지? 설명 길죠? 네. 다른 건 괜찮니? 10, 어디? 유형 16년.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형 볼게요. 아니, 다른 문제 할까, 소영아? 대표형 해볼까요? 대표형 해보겠습니다.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로 했어. 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 해볼게. f 프라임 3분의 11이 음수다. 잠깐만. 프라임이 음수야. 그럼 fx는 어떤 상태야? 프라임이 음수야. 엄마 얘 들어봐. 프라임이 음수야. 그럼 fx는 어떤 상태야? 엄마? 감소. 그럼 3분 10에서 얘 지금 감소하고 있어. 값이 얼마인지 몰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얘들아.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함수값은. 하지만 감소하고 있어.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어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고 있어. 하고 있다. 그 다음 함수 fx는 x가 2에서 극대값 35로 가진대. 잠깐만 할게. 이런 거 가져가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개는 몇 개다? 3개다. 극값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나에서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무조건 이건 거야. 나 말해서. 그치?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극대 먼저와 극소 먼저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에서 얼마야? 35야. 그러면 이 좌표가 이놈 식기 요 놈이 2,35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극소가 즉 요 봉우리에서 요 개요까지 계속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 누구 있다? 3분의 11이 있다. 왜? 3분의 11이 2보단 커요. 그러니까 요쪽이 있을 수는, 이 증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함수는요, 오로지 여기서만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해가요?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 누구 있다? 3분의 11이 있다. 즉, 3점 뭐시기가 여기 있다. 됐지? 그럼 뭔가 말이 이어지잖아, 지금. 질문.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됐나? 이거 할게. fx와 f4는 소단 두 식을 갖는다. 자, 이거를 우리 방정식 조금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들아, 여기 할게. 등식은 뭘 구하는 식이야?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F4 상수 이 변수의 상수 어떤 값 임의 값이 임의 값 뭐 5를 해도 되고요. 100을 해도 돼요. 됩니다. 상수야. 방정식은 뭘 구하는 식이야? x요. 그 x가 뭘 뜻하는 거야? 그쵸. 근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랑 한 거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fx 그리지. fx 그리지. 이 f4가 얼마인지를 몰라? 어떻게? 쭉쭉 끄라고 옆으로요. 이거 어차피 우리 합니다. 쭉쭉 끄.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 그래프가 있을 거잖아. fx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f4라는 값을 이렇게 쭉쭉쭉 끄볼 거야 이렇게. 그는데 몇 군데서 만나야 돼? 두 군데서만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왜 봉화하냐면 지문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네 지문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쌤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그럴 거야. 어떻게? 자, 여봐.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자, 여봐. 그래프가 있다고요. 그럼 어디 지나야 돼? 두 군데서 만나야 돼.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지나야 돼?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야죠. 그래야만 두 군데서 만나죠. 이게 3차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5였어. 이건 F2야. 그러면 얘가 누구야? F4야. 그 말이구나. 다 그랬다. 네, 다 그랬다. 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있다고 나온다. 윤혜 선생님 이해하니? 자, 그러면 0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fx 구하자. 한다. 자, f'2가 얼마다? 0. 그럼 f'4도 얼마야? 0. f2는 얼마야? 이 세 개 있으면 10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fx가 최고참 개수가 1이 3참수라며. 그치? 그러면 미수 개수가 몇 개냐면은 봐봐. fx라는 거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3개예요. 그러면 미수 몇 개? 3개. 조건 몇 개? 3개만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0 값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f0이면 뭐만 구하면 돼? c만 구하면 돼. c만.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소영아 질문했으니까. 위에서 이 말하고 이 말. 다 말하고 790에서 나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 얘는 fx는 f4야. fx 빼기 p는 0이야. 요거는 잘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p 이항에. 그럼 얘 이처럼 보여. 또는 f4를 잡으면 이항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p가 f4라고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fx랑 y는 p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 fx와 f4라는 값이 어디서 몇 군데서 만나? 2군데. fx와 y는 p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2개. 그게 똑같이 읽어줘야 돼요.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거 있니? 없으면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해볼까요? 잠깐만, 우리 숙제가
요 133페이지만 까졌으면 뒤에 연습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아, 이제 연습 다 하세요. 이거 좀 많습니다, 문제가. 자, 7번째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하겠습니다.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등식에 설명하겠습니다. 부등식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먼저 방정식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마플에서 문제 풀이했던 그 연장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방정식은 뭘 구하는 식이라고요? 근을 구하는 식이에요. 근을 구하는 식입니다. 근. 그러면 어떤 근이냐?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야. 왜? 등고란 말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좌변도 가지고 있고 우변도 가지고 있는 점이야. 어디야? 교점이야. 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방정식은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에서 왜 방정식 다시 또 푸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요,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3차 그래프는 종류 몇 가지야? 3가지. 4차 그래프는 종류 몇 가지야? 4개야. 4개다. 알겠지? 4개다.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가 또 다른 놈을 그리겠지? 그게 x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임의 함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이 몇 개냐? 그게 방정식의 뜻이에요. 그러면 0이야. 0은 그래프를 그리면 누구니? y는 0요. x축이에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니? 몇 개니? 어디니? 이거 찾는 겁니다. 이게 요식의 뜻이에요. 됐니? 그러면 봐봐. 그게 말이다. 그에 대한 말이다. 설명이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뜻은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다. 맞든 이해가요? 이 방정식의 뜻이에요. 여기 방정식의 뜻이에요. 그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얘 0이 아니야. 4야. 만약 이게 4야, 4. 이게 4야. 4야. 그러면 요게 4란 말은 이게 4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y는 fx 그래프를 딱 그려. 우변이 y는 4지. 이 직선을 딱 그어서 만나는 교점 찾는 겁니다. 교점 x 잡혀요. 그게 방정식 뜻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할게. 이제 중요한 말 할 겁니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하면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 gx 그래프를 그려. 뭐 찾을 거야? 교점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 이제부터. fx도 함수지, gx도 함수지. 그러면 좌변은 좌변대로 막 움직이고요. 우변은 우변대로 움직이고요. 양쪽에서 막 움직여요. 머리 터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떡하냐. 이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 식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항을 하는 겁니다. 이항을 하게 돼서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식을 만드세요. 새로운 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은, 그러면 일단 좌변은 하나의 식이 나온 거야. 우변이 누구야? 0이죠. 0이 누구니, 그래프에서? x축이에요. 얘는 고정돼 있잖아. 얘는 하나 고정 딱 돼 있잖아. 그럼 한 놈만 나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움직이자고. x축 놔두고 얘만 막 움직여주자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이해하기 그리고 다루기가 편할 것이다. 그래서 요 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됐지?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나중에는 외워라. 쌤이 시험 대비 들어가면 다시 내가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이 있습니다. 그게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양수면 소단 두근,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음수면 시근은 없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3차식도 이런 놈이 있어요. 자, 근데 잠깐만. 3차식 그래프가 몇 개라고? 3개야. 그럼 극값이 있으면 항상 몇 개라고? 2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럼 극값이 없는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보자. 왜냐면 너네가 지수함수라는 거 배웠어. 자, 3차함수 그래프인데 극값이 없어.
그런 놈을 너네가 이렇게 가로축으로 그어봐봐. 교점 몇 개야? 항상 한 개야. 이게 홀수차수 함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린 다룰 게 1차, 3차밖에 안 되니까 5차, 7차 이런 거 다루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극값이 한 개면 또는 극값이 없으면, 알겠니? 없으면 방정식 몇 개, 항상 근이 몇 개다? 한 개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근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말은 그래프 모양이 항상 극값 두 개인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모양일 수밖에 없다. 됐지? 자, 이제 한다. 내가 이 그래프에서 내가 어떻게 선 하나 딱 그을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다. 만약 선을 딱 끄는데 걔가 극대 위에서 딱 그어. 그러면 교점 몇 개? 극대 위에서요. 한 개. 극대를 접하면서 그어. 몇 개? 두 개. 극대와 극소 사이를 그어. 세 개. 극소를 접하면서 그어. 두 개. 극소 아래를 그어. 한 개. 구분할 수 있지,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 해보자. 만약 X축이 극대 위에서 딱 지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쌤 얘기해 줄게. 너는 3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아무 때나 그리지 마세요. 또 얘기합니다. 항상 점대칭으로 그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봐봐봐.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딱 지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지나. 그러면 그러면 방정식 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죠. 이 한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싹 다 X축 아래에 있지. 그럼 둘 다 음수야? 같은 부호야? 우리 중학교 때 두 놈이 같은 부호다를 어떻게 표현했니? 두 놈이 같은 부호입니다. 두 놈이 같은 부호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니? 공부했잖아. 얘들 봐라. 너네 수학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야. 장인이야, 장인. 두 놈이 같은 부호야. 어떻게 표현했어? 곱이 양수라고 표현했어. 곱이 양수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그 몇 개? 한 개. 같은 부호거든요. 왜? 이렇게 그었어. 지금 근 한 개지. 그럼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둘 다 양수입니다. X축 위에서 봐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양수야? 그럼 근 몇 개? 한 개야. 외우지 마. 나중에 외워. 이해해. 왜 한 개일까? 모두 X축 아래에 있거나 모두 X축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한 개죠. 됐지? 그 다음 이제 근이 두 개인 케이스가 접하면서 지나면 돼. 접하면서 지난다 이제. 이렇게 지날 거예요. 또는 X축이 이렇게 지날 거예요.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특징이야? 그렇지. 곱했어, 0, 0. 왜? 둘 중 하나는 0일 거 아니야. 이때는 극대가 0인 거예요. X축에 접하니까. 이때는 극소가 0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그는 몇 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이해했어요? 이해를? 자, 그러면 세 개 가보자, 세 개. 어딜 지나? 이렇게 사이를 지납니다. 그러면 근이 세 개다? 그럼 이거는 부호로 생각해봐봐. 조건이 뭐야? 두 놈이 부호가 다르죠. 하나가 X축 위에 있을 거고 하나가 X축 아래에 있을 거니까. 부호가 다르네. 그럼 우리는 부호가 다르다는 걸 곱해서 음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그 몇 개? 이해해. 한 개. 다 위에 있고 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한 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야. 그 몇 개? 두 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야. 그 몇 개? 세 개. 이게 문제 풀 때 억수로 빨리 풀어.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줘.
시험을 할 때 어차피 내가 외우게 할 테니까, 알지? 3차 방식 나왔지? 극대값, 극소값만 찾으면 돼, 그냥. 그럼 근이 판단이 돼.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근이 판단이 돼. 그래서 요 세 종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알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이렇게 하면 근의 개수가 나옵니다. 뭐 이건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문제가 수월해집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나와는 그래프는 별개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늘어요, 이게. 어차피 너네 이거 수능 과목이야. 수능 칠 거잖아. 수능 안 치지 않을 거잖아. 수능 칠 거잖아. 다만 이 차이겠죠. 나중에 내가 수학이랑 과목의 점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차이가 생길 거지. 수능은 칠 거잖아. 그렇잖아. 어차피 수능 칠 과목이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함수의 함자를 모르더라도 계속 질문하고요.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이거. 그래야 늘어요. 자,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봐봐.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3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3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3차 방정식인데 질문이 뭐야? 근이 어디 있니가 문제가 아니고 근이 몇 개니만 묻는 거야, 나한테. 그럼 뭐로 푼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를 가자고요.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고 싶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식이 이렇게 나와요. 됐지? 잠깐만. 그러면 x가 0일 때 지나고 x가 2일 때 지난다. 나 지금 그래프 너한테 별로 안 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의 3차 함수야. 그러면 극대가 먼저 와, 극소가 먼저 와. 극대가 먼저 오는 거야. 그래서 0일 때 극대고 2일 때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들어가자고. 그럼 F0이 극대값이고 F2가 극소값인 겁니다. 그래서 F0, F1을 바로 찾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럼 몇 개? 3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수학은요, 예전에는요, 이거 안 그린 대신에 프라임 그래프를 무조건 그렸어요. 이제 프라임 그래프도 안 그립니다. 이해하면 되니까. 잠깐만. 시간 보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씨. 저놈이 우리가 방금 칠판에 그렸던 저 4개 중에 한 개일 거다. 그치? 그러면 그거 판단하는 건 뭘 판단한다? 극값으로 판단한다. 즉, 극값이 몇 개냐? 그러면 주어진 요 3번을요,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8x 세제곱 빼기 8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 놈을 는 0 해봤어. 그러면 8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돼서 8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들아, 요거 미분이야. 미분한 거야. 맞지? 끝값 몇 개? 3개. 그러면 얘는 대칭형이야, 비대칭형이야? 식 보고 얘기해. 식을 보고 얘기해야지. 0, 1, 마이너스 1, 대칭. 그럼 뭐 어디서 극대야? 0. 0에서 이렇게 딱 솟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다. 괜찮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냐 궁금한 거잖아. x축이 어디 있을까? 4차 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대칭 형태면 전차 함수에서 제일 작은 데가 어디야? 극소야. 극소가 최소가 돼.
최대는 극대는 아닐 거야. 그치? 하지만 어쨌든 극소가 최소값이야. 제일 아래에 있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F1 값이나 F-1 값이나 같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얼른 F1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요령이에요. 그냥.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을 구해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0이다 극대야. 구해봤더니 1이 나와요.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어? 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올 거 아니야. 0이니까. 그럼 그 몇 개? 4개.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그래프 개념을 계속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그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자, 할게요. 지금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별표 하나 쳐줄래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 문제를 보게 되면 이 K가 주어진 식에서 미수를 포함한 식이 되는 거야. 그치? K를 모르는데. 근데 봐봐. 내가 이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살짝 이동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차이점은 어떤 식이냐? 내가 이렇게 옮겨서 그럼 이 식이나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잘 봐. 이렇게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좌변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함수값을 아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K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얼마인지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별표 칠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 K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고 내가 좌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했더니 주어진 식이 UX제곱 빼기 UX 빼기 10이 돼서 내가 이걸 인수분했더니 이렇게 딱 나와. 3참수야. 극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치? 그러면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나오겠지? 차우차계수가 양수야. 그럼 극대가 문제야? 극소가 문제야? 극대가 문제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 플러스 1에서 극소가 된다. 괜찮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린 게 요 그래프야. 이 3차 그래프야. 이해가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때 극대인데 그게 7이야. 계산한 겁니다. 다음 x가 지금 2일 때 극소인데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된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요 얘기도 그냥 기동량 계속 들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차 함수는 얘들아 반드시 점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 종류 3개를 했잖아. 3개 모두 다 그러니까 홀차수 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러면 그 점대칭이 어디 있냐면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에요. 넌 중점좌표 어떻게 구해? 현아야? 중점좌표 어떻게 구해? 중점좌표. 네, 중점좌표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두 개 점을 좌표 줬어요. 자, 중점좌표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어떻게 해요? X좌표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넌 중점좌표 구할 수 있지. 그게 뭐야? 점대칭점이다. 저 점대칭점이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이에요. 나중에 할 거야. 변곡점의 종류는 두 가지야. 미분이 우선은 프라임은 0이야. 부호 변화가 없어. 왜 보면 우리 4차 함수에서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할 때 그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 부분. 그게 변곡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저 점대칭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할게. 그랬어.
자, 이제 K를 긋자. K를 한번 그어보자, 내가. K를 한번 그어보자.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시간이 돼야 돼. 그럼 뭐, K가 어떻게 그어야겠니? K를 딱 그어가지고 이 함수 그래프하고 세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럼 K가 어떻게 그어야 돼? 그쵸. 7과 마이너스 24를 그어야겠죠. 그래서 범위 나오는 거예요. 맞지? 범위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서로 두 시간이 돼야 됩니다. K를 딱 그었는데 두 군데서만 만나야 돼. 그럼 어딜 지나야 돼? 7, 마이너스 20. 극대값과 접하거나 극소값과 접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X축 대신에 K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한 개의 실근이야? 그러려면요. 7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던가. 요게 3차함수 그래프에서의 근이라는 개념이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K를 이항시켜서 내가 하는 게 훨씬 내가 편하다. 그래서 이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어떤 거냐면, 있었는데?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는데, 이제, 영어선생님 그냥 도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령이야, 봐봐. 내가 K를 이렇게 탁 넘겨. K를 이렇게 탁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되죠. 이것처럼요. 그쵸?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한참 풀다 보니까 이걸 원래는 마이너스 K인데 K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답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K는 양수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넘기세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수 안 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식은 넘기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K를 양수 잡는. 그래야만 마이너스 K가 움직이는 생각하지 않고 K가 움직이는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선 내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6x를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식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우변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했더니 극값이 두 개 나오네. 최후창에서 양수야. 그럼 극대가 먼저 와, 극소가 먼저 와. 극대가 먼저 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가 극대가 되고 플러스 2에서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그래프가 졌다고요. 자, 그 다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에서 극대고 x가 2에서 극소겠지. 그럼 생각해봐. y축이 어디 있을까? 이 말이야. 어디 있기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겠지 뭐. 있겠죠 뭐 그게. 지금 대략 그린 겁니다. 나도 그냥 대략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센스를 부리라고요. 괜찮지? 그러면 극대값 찾아보는 거야. 극대값요. 그럼 극대값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 얼마? 2분의 7이에요. 플러스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0이에요. 저렇게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질문 볼게. 자, 그럼 이제 내가 K를 쭉쭉 끌 거야. 조건이 뭐냐면 봐봐. 아까는 그냥 근의 개수였어. 지금은 어떤 거야? 양근 2개와 은근 1개가 돼야 돼. 양근 2개와 은근 1개가 돼야 돼. 그럼 일단 근은 몇 개야? 3개지.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이 y는 k라는 이 가로선이 근이 3개가 돼야 돼. 3차 그래프하고. 그럼 일단은 어디를 지나야 돼? 뭐 얘들 봐. 근이 3개가 돼야 돼. 그럼 어디 지나야 돼? 극대구수 3 일단 지나겠죠. 지나야 돼. 근데 그 추가 조건이 더 들어온 거야. 양근이 2개고 은근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래. 지나야 된대. 맞지? 그러면 이건 조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봐봐. 내가 양수하고 음수를 구분하는 선이 누구니? 그래, Y축이라고, 수익선에서. Y축, 오른쪽 양수 있고, Y축 왼쪽에 음수 있고잖아. 그래서 Y축 설정하는 거야. 거창한 거 없어. 조금씩 더 보태면 돼, 그냥. 그래서 Y축 설정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진항이 지난다. 어디? 극대와 극소 사이 지나야 된다. 지나는데,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갖도록 지나야 돼. 됐지? 그러면, 아까 저 기준이 누구라고? Y축이라고. 그럼 뭐 찾아야 돼? Y절편을 찾아야지. 에이, 얘가 Y절편이라니까, 요거. 요 놈이 Y절편이라니까, 요게, 봐봐.
요게 y절편이야. 요게 y절편이야. 요게 y절편이야. 그렇잖아. 요게 y절편이야. 요때야. 그러면 조때보다 위를 살짝 위를 지나. 그럼 근은 3개인데 은근 2개, 양근 1개야. 이해가? 그거 볼까요?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러면 은근 2개와 양근 1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쟤보다 아래를 지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은근 1개와 양근 2개 되는 거예요. 3개긴 3개인데 양근, 은근을 구분하고 싶으면 누가 기준 된다? y축이 기준 된다. 그러면 y축이 있는 점이 y절편이잖아. 그래서 쟤를 딱 기준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봐봐. 요 놈보다 위를 그릴 것이냐, 요 놈보다 아래를 그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은근과 양근 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조건이 무슨 말이야? 지금 2개 양근과 1개 은근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 y절편이지. x 0 넣어. 얼마야? 0이네요. 쌤 잘못 그렸네요. 이 0%면 0입니다, 이거. 이 0%면 0이면 0%면 쌤 잘못 그렸네요. x 0 넣으면요. y 0이에요. 0%면 0이에요. 자, 그러면 2개의 양의 식이니까 극소값이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10과 0 사이를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양근 2개와 은근 1개 나오는 겁니다. 쌤 이해가요? 그래서 답이 풀어보면은 K가 -1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문제를 반대로 은근 2개와 양근 1개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지나야 된다고? 얘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7보다는 작고 그러면 은근 2개와 양근 1개 나오는 거예요. 괜찮니?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마찬가지죠. 자배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쌤 지금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K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식을 이해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식을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쌤이 처음 풀 때 쌤이 마이너스 K를 풀어서 그래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를 했더니 그럼 주어진 식에서 내가 어떻게 미분을 한 거야. 그냥 부리고대로 한번 볼게요. 주어진 식을 x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4x 잡았습니다. 했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식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가 얼마? 2일 때와 x가 -3분의 2일 때 됩니다. 지금 그린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거든. 그 값이 2개야. 그럼 극대 먼저 와, 극소 먼저 와. 극대가 먼저 와. 그래서 얼마냐면은 x가 -3분의 2일 때가 극대고요. 극소죠. 이거를 내가 -k 잡아가지고 지금 최고차항에서 내가 지금 음수를 그렸죠. 그쵸? 그래서 잠깐만 쌤 조금 수정할게요. 내가 이거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쌤 수정할게. k를 요렇게 잡고요. 얘를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요 그래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어떻게 내려갈 거니까. 이 그린 겁니다. 그러면 x가 지금 얼마? -3분의 2 때 극소가 되고요. x가 플러스 2 때 극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지낸다고? 한 개의 양의 식은과 2개의 허근이야. 그럼 근 몇 개? 다시요. 한 개의 양의 식은과 2개의 허근입니다. 근 몇 개? 한 개. 3,3한 식근이 한 개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지나야 돼? 극대보다 크든가 극소보다 작든가. 근데 양의 실근이야. 그리고 봐봐. 양의 실근이야. 그러면 극소보다 아래로 그리든가 극대보다 위로 그려야 돼. 근데 그 근이 양의 실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극소보다 아래로 그려야겠죠. 이해가요? 그래야만 얘가 양의 실근. 아예 y축, 양수 음수는 y축의 기준이라니까. y축의 기준. 한 군데서 만나는데 그게 양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극소보다 R을 지나겠죠. 예간이 따라서 K 값은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뭐 교점의 관계, 조건, 양수냐 음수냐 맞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요건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3차 방식에서 근의 개수요. 그게 얼마 어디니가 문제가 아니고 몇 개냐? 뭘로 푼다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로 판단한다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같은 부호야. 그 몇 개? 한 개. 곱해서 0이야. 그 몇 개? 두 개. 곱해서 음수야. 그 몇 개? 세 개. 지금 이해를 해. 이해를 해라. 지금은.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면 돼? 조인식에서. 그럼 봐봐. 내가 이거 넘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봐봐. 이거 그래프를 조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항해야 돼. 이항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야 돼. 이 자체 시간은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3차 방정식 문제야. 근데 지문이 지문이 근의 개수만 물어. 그러면 그래프 그릴 생각 하지 마. 이 조건으로 풀어. 극대값 극소까지 곱으로요. 곱을 보러 가지고 판단하세요. 꼭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요. 그래서 조인식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극대값 극소값의 곱을 보러 가지고 소단 세식은 곱해서 음수. 한식은과 두 허근 곱해가지고 양수. 이렇게 푸는 게 억수로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방정식입니다. 요까지가 딱 방정식입니다. 요까지가. 그러면 개념원리는 144페이지까지요. 요까지가 딱 방정식입니다. 그치? 그러면 마플을 볼게요. 마플 보겠습니다. 마플을 보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잠깐만. 풀 수 없었어. 얘들아, 우리 어디까지 풀 수 있니? 143? 네. 143까지 풀어졌습니까? 네. 지금 풀어졌나? 네. 그래서 (146페이지) 822번 거기까지가 오늘 방정식 가는 문제입니다. 822번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요. 개념원리 연습 문제도 많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개념을부터 먼저 줘주시고요.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뭐 최대한 많이 써야지 한 문제 풀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